자, 그럼 이제 2교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챕터 9에 나와 있는 협회 교육 보직 신고센터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그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오면 여기는 대부분 뭐 특이한 경우도 있어요. 가끔가다 막 세 문제씩 협회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랬는데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그다음에 교육도 하나, 보직도 하나, 신고센터도 하나인데요. 여기는 이제 전체 챕터를 놓고 봤을 때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학원 다니면서 그냥 짬밥만 있어도 뭐 응용이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뭐 생각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조문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외우시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이 약간 밍밍할 거예요. 근데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잠시 후에 챕터 10 별표 10개짜리 챕터가 나옵니다. 예, 거기는 전부 암기예요. 예, 내용도 어렵고 암기할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자, 여긴 좀 쉬우니까 짧게 제가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가 바로 협회인데요. 자, 지금 현재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고 갈까요? 그 관악구 신림동에 있잖아요.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발 주자입니다. 자, 뭐 과거 얘기까지는 할 거 없고요.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요게 이제 선발 주자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왕십리에 가시게 되면 또 후발 주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세대한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한 공인중개사 협회, 여기 회장님이 이제 저하고 같이 강의했던 분인데 제 나이가 벌써 회장 될 나이는 아닌데 자, 예, 회장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와 세대한 공인중개사 협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혹시 낮에 협회 얘기를 듣고 이게 뭐 하는 단체인가 한번 궁금하시면 여기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 이러고 딱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듯해요. 자, 읽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설립 목적: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 부칙개공이 포함해서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 제도의 개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맨 마지막만 잘 봐주세요. 협회를 설립 뭐예요? 할 수 있다. 자, 저는 학원 강사고 저는 여러분을 시험에 붙여주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를 설립 있잖아요.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아우 정말 말꼬리 갖고 장난치고 아주 짜증이 나 이 과목은 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설립할 수 있다 밑에다 조그맣게 적어두실래요? 임의 설립주의라고 적어주세요. 따라서 무슨 설립주의라고요? 임의 설립주의. 그래서 우리 그 SBS 8시 뉴스나 YTN 또 이런 데 내용들 보면 협회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협회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이런 거 많이 듣죠? 그 협회들은 강제 설립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회들은 우리의 건강과 재산하고 직결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법에는 설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출제위원들께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관여하게 되는 이 공인중개사 관련된 협회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들은 강제 설립주의일까요? 임의 설립주의일까요? 그걸 물어보고 싶을 수 있죠. 그걸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할 수 있어, 하여야 해,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수업을 들으셨다면 이제 짜증내지 마시고 임의 설립주의구나 그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따라서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했다는 얘기는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협회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절차가 가끔 나오는데요. 정관을 작성해서 창립총회 의결 거치고요. 그 다음에 설립 인가를 받아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만 짧게 얘기할게요. 진짜 단순한 게요. 여기 보세요. 회원 몇백 명,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회원 몇백 명,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고 이때 600명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몇 명이요? 100명. 그 다음에 시도에서는 각각 20명 이상의 회원들이 참석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거 볼 때는 그냥 읽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실제로 이제 시험 문제를 저하고 풀어볼, 기출문제를 풀어볼 기회가 있으면 여기 300이라는 숫자를 기억으로 블랭크 처리해요. 그 다음에 여기 600이라는 숫자를 니은으로 블랭크 처리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울특별시 100 있죠. 요거를 디귿으로 블랭크 처리하고 요거를 리을로 가로 처리해가지고 다음은 협회에 관련된 설명이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들어가는 숫자를 바르게 짝지어라. 이게 시험이에요.
뭐 이거 단순한 기지 이게 뭐 깊이고 나발이고 뭐 있어 이게 실무 10년 해야 푸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거 애웠다고 해서 실무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선배들은 제가 이제 어떻게 많이 좀 도와드렸냐면 자 여기 보시면 발기인이 몇 글자예요? 세 글자지. 그럼 300이겠지 뭐. 여기 보면 창립 총회 의결은 몇 글자예요? 6글자. 그러면 600이겠지 뭐. 정상적인 수업은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럼 맨날 하는 게 뭐 창립 총회 의결 6글자 600 왜 그래 몰라 6글자.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때도 있어요. 집에 갈 때 인생이 씁쓸해. 근데 이렇게 안 해주면 맨날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점수가 왜 안 나올까요? 그럼 어떻게 인생이 이렇지 뭐. 자 서울은 대한민국에 몇 개요? 하나니까 100이겠지 뭐. 시도는 몇 글자예요? 또좀 20이겠지 뭐. 선생님 혹시 20인데 200이라고 낼까요? 아니요. 20이야? 30이야? 50이야? 이렇게 내요. 이것도 300인데 3000이라고 낼까요? 30만 명이라고 낼까요? 아니 600이라고 내. 여기 뭐라고 낼까요? 300이라고 내. 그럼 여기 300 딱 내면 어서 300 받았다. 그럼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600에 또 떨어. 갖고 막 떨어지면 재수생들 막 동그라미 막 친다. 올해는 안 나오는데. 들고 다니는 거예요 몇 년째. 예. 만약 면역이 재수 삼수 되는 게 금방이거든요 이게. 자 그리고 국장에 자 인가 받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등기까지 해야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협회의 조직은 아시겠지만 이제 지부와 지회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지부나 지회, 지부는 시도, 시군구는 지회 둘 수 있는 거 맞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둘 수 있다예요, 둔다예요. 둘 수 있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장난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너무 그 장난치는 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다가 이제 5월 이후에 아주 빡세게 한번 암기합시다. 자, 특히 3월부터 제가 슬슬 이제 할 거예요. 요번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여기 임의사항이라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이제 협회에서는 협회 회원 가입이 지금 임의사항이라는 얘기는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근데 가입할 때는 50만 원 회원 가입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야 니네들이 해주는 게 뭐 있다고 50만 원씩 받아먹어? 이러고 안 해도 돼요. 회원 가입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면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조합 이용 안 하고 보증보험 가입하면 돼요. 근데 제가 아는 경험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은 협회 회원 가입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활동하면서 중개업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요게 좀 개정 이슈가 있어요. 아직 개정된 건 아니고 이슈라 그랬어요. 말이 나오고 있는 게 이 협회 회원 가입 여부를 임의사항이 아니라 강제사항으로 바꾸자. 앞으로는 중개업을 하려면 무조건 협회 회원이 되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또 돈을 무조건 내라는 거하고 또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게 국회 본회의 통과되면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오늘 제가 촬영하고 있는 오늘 현재 12월 1일이죠 오늘. 예, 오늘 현재는 임의사항입니다. 이제 바뀌면 제가 1월 달 강의 때 바뀌었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협회에서 하는 일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힌트 드릴게요. 이거 암기하지 말아요. 이거 애워갖고 5번 나오는 거 시험에 지금 5년 동안 10년 동안 출제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래서 협회에서 뭐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연구 재선, 그다음에 요 교육과 관련된 요 좀 이따 얘기 자세히 할게요. 그리고 부동산 정보 제공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만약에 하나만 외운다면 제가 동그라미 딱 쳐갖고 왔잖아요. 무슨 사업? 요것만 알아둬요. 공제사업. 그래서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에 뭘 목적으로 해요? 상호부죠. 요게 바로 우리가 보험, 공제, 공탁할 때 배웠던 그 공제사업이 이거예요. 이게 협회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돈줄이거든요. 오늘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포인트를 둘 거고요. 최근에 우리 공인중개사 33회 시험 보신 분 여기 계시면 올해도 이거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대로 적중했어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제사업이야. 그러니까 기초 강의 때는 이거 앞글자 따지 말고 요거 하나만 먼저 섭렵하시고 민법 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공제사업에 대한 얘기를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자,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공제규정 제정에서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변경할 때도 또한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공제사업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게 시험에 은근히 잘 나와요. 자, 그럼 화면 넘겨서 봐요. 이 책임준비금이 뭔지는 몰라도 책임준비금을 뭐 어떤 용도로 쓴다고요? 다른 용도로 쓸 때에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요?
국장의 승인.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와닿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거는 없는 느낌이거든요. 설명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면 제가 업무 보증을 공제로 가입했다라면 지금 현재 마이크 들고 떠들고 오늘 녹화하는 12월 2일 목요일 현재 1억 원의 공제를 가입했을 때 실제 협회에 들어가는 돈은 20만 원이 좀 안 돼요. 자, 근데 머리 아프니까 그냥 제가 20만 원으로 그냥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 사장인 제가 공제를 가입해서 협회 내는 돈이 20만 원이라면 저 한 사람은 20만 원이지만 전국적으로 이 돈이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을까요? 강남만 한번 해봐요. 여기 중개업소 얼마나 많은지.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다. 거의 95% 이상이 다 공제 가입해요. 그러면 이 돈이 모였을 때 얼마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좀 뒤로 알아보니까 이게 200억이 넘더라고요. 근데 그냥 200억만 합시다. 자, 올해 또 폐업도 많이 하면 또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그러면 이 200억 중에서 일정 부분은요.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안 하고 있어도 돼요? 확보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피해자에게 막바로 돈을 물어주는데 200억치 땅을 다 하남시에 땅을 사놨어. 피해자가 돈 내놓으라니까 뭐라 그래? 땅 팔리면 준다고. 언제 팔리냐고. 언젠간 팔린다고. 피해자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비율을 바로 책임준비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요때 책임준비금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적립 비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임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공제 수입액이 전체가 얼마예요? 200억에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그러면 100분의 10 이상이면 200억에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20억 이상은 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20억 이상일 때 잘 들어봐요. 그냥 여기서 단번에 얘기해 줄게요. 자, 2019년도에 이렇게 사고 터져서 지급된 금액이 38억이래요. 대충 짓거릴게요. 2020년도에 지급된 금액이 41억이래요. 2021년도에 지급된 게 39억이래요. 올해 아직 계산 정산 안 됐지만 2022년에 지금까지 지급된 게 37억이래요. 그러면 대충 이렇게 정산해 보면 한 30억, 40억은 베이스로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느 날 돼서 사고가 많이 터지는 해도 있을 수 있으니까 회장 입장에서는 야, 그럼 이런 거 감안해서 20억 이상인데 요런 어떤 공제료 지급액 등을 감안해서 볼 때 우리가 최소한 한 50억 정도는 갖고 있어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운영하지 않겠니? 하게 되면 50억을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한 38억, 39억, 37억, 41억이면 한 평균 한 4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50억이면 10억 정도 여유가 있어 없어? 있으니까 그 책임준비금 중에 일부인 한 3억만 또는 2억만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할 때는 회장님이 그냥 몰래 여기서 한 2억 정도 빼서 써도 돼요? 주무장관의 승인 받아야 돼요? 주무장관의 승인 받아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2억을 뺐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금이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100분의 10 뭐 이런 건 어디 있나요? 다음 화면에 준비해놨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번에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보이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제료 수입액의 전체가 얼마라고요? 200억. 200억에 100분의 10이면 얼마? 20억. 근데 20억 이상이잖아. 그럼 25억, 30억, 35억, 40억이 될 수 있는데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라고 물어보면 공제사고 발생률이나 자, 최근에 공제금이 얼마가 지급됐는지 지급액 등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까 제가 회장은 아니지만 한 50억 정도는 확보해 놓으면 그래도 최근 몇 년치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충분하지 않겠나 해서 20억 이상이니까 50억을 적립해 놨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야. 그러면 시험에 내면 이거 뭐야? 100분의 얼마? 12요, 20이요? 10. 그럼 합격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숫자들이야 우리한테는. 이건 모른다고 돈 못 버나? 시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아까 200억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만약에 사고가 터져갖고 37억이 나갔다.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한 72억을 썼다. 그래서 이만저만 하고 해서 얼마가 남았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낸 돈이에요? 아니에요? 200억은? 여러분이 낸 돈이면 여러분은 공제 계약자로서 내가 낸 돈이 어디 쓰였는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협회에서는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고 얼마가 남았는지에 대한 그런 운용 실적을 회장님만 알면 돼요? 공시해야 돼? 공시해야지. 공금인데. 그래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 3개월 이내에 이렇게 공시해야 되는 거예요. 협회보 같은 데다가. 그래갖고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갔는지.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이건 회장님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야 내 돈이 이 정도가 모였고 이렇게 쓰였구나. 그러면서 이 공시되는 내용 중에 하나만 그냥 간단히 이거 외우지 마세요. 공제료 수입액이 200억이 들어왔다. 공제료 지급액은 37억이다. 책임준비금 적립금액은 50억을 해놨다. 이해돼요? 제 말한 거? 그런 거를 다 공시해서 내 돈이 투명하게 어떻게 쓰였는지 공제 계약자에게 공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종료 후 몇 개월이요? 3개월이요? 1개월이요? 3개월. 그럼 이런 걸 갖다 답을 내서 그냥 교양으로 내는 거예요. 학원 1년 다녀갖고 뭐 이걸 못 외울 건 또 뭐 있어? 외우면 외우는 거지. 그럼 오늘이라도 만약에 못 외운다 그러면 공제료예요? 아니에요? 공제료는 몇 글자야? 3글자면 3개월이겠지 뭐. 공제료가 어떻게 쓰였는지. 뭐 이런 거는 좀 있다. 한 3월부터 하자. 첫 학기부터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수업을 하면 웃기잖아. 자, 남들은 기초를 다지는데 우리는 맨날 글자만 세고 있고 이러면 그렇잖아. 우리도 좀 기초를 다지자. 자, 그래서 운용 실적은 3개월 이내 공시. 애우면 돼. 이런 거 난 걱정도 안 해요. 이런 거 왜 못해? 1년 남았는데. 이런 거는 저 없어도 혼자도 해.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알겠지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억이 들어왔을 때 일정 금액을 쓰고 운영비가 나오고 그러죠. 근데 아까 제가 대충 짓거린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참고하세요. 또 협회 관계자 보면 말도 안 된다 그럴 건데 당연히 말이 안 되지. 내가 얼마를 쓰는지 어떻게 알아? 대충 짓거리는 거지. 그러면 운영비 얼마 썼어요? 72억. 아니 공제사고 나간 거는 37억인데 운영비가 72억이야? 아니 무슨 1년 운영비가 72억이야. 한번 하면 이거 들여다봐야 돼? 안 들여다봐야 돼? 들여다봐야지. 그럼 도대체 이 돈이 어디 쓰이는지 보려면 외부 인사가 봐야 돼요? 내부 인사가 봐야 돼? 외부 인사가 봐야죠. 그래서 이 외부 인사인 금융감독원장이 야 니네 그 회계장부 갖고 와봐. 이거 도대체 뭐가 72억이라는 거야? 아니 유럽 연수는 왜 일주일 가서 15억을 쓰고 와? 이것들 웃기네. 다음엔 뭐 일본은 왜 가? 니네들이. 가서 몇십억씩 쓰고 오면 야 니네 똑바로 안 해 진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 인사가 해야 되는 거고 주무장관이 국장이니까 국장이 요청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을 썼죠 지금 해외 연수에다가. 그러면 야 니네 진짜 똑바로 안 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런 돈들이 많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 같은 게 여러분 생각해봐. 그냥 상식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 없어도 돼? 그러니까 없으면 지금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유럽 연수에 할아버지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공제 사업에 관한 그렇죠? 업무의 집행을 위해서 얼마를 쓰고 이런 집행을 위해서 협회 운영위원회를 잘 보고 얘기해요. 둔다예요? 둘 수 있다요? 둔다. 그러니까 이게 둘 수 있다 그러면 뭐야? 안 둘 수도 있잖아. 안 둘 수 있다면 회장인 나는 땡큐지. 뭐 그중에 뭐 몇 억 뺐었는데 알게 뭐야? 안 돈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둘 수 있다고 장난치는 것 자체를 흔들리면 안 되고요. 11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같이 야 니네 일로 와봐. 니네 도대체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니네 똑바로 안 할래 진짜? 하게 되면 주무장관이 누구예요? 국장이죠. 그래서 국장님이 열받아 갖고 너네 일로 와봐. 니네 똑바로 안 해? 하고 공제사업 운영. 아까 72억 썼잖아 운영비. 야 니네 똑바로 안 해 진짜? 하고서 무슨 명령? 똑바로 해라 진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 제가 하나 테스트 해볼까요? 좀 전에 금융감독원장이 있었죠. 시험에 선배들이 틀리는 게 그거야. 금융감독원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응? 조사검사? 뭐를 조사검사예요? 바로 앞에 넘기잖아 바로. 자, 1명, 2명, 3명. 대답 안 하고 빤히 보는 사람.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험장 가면 아까 그 금융감독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꿔내면 그렇게 안 보인대요. 그게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는 금융감독원장이고 개선명령은 누가 해요? 국장. 그럼 제가 이제 선배들을 어떻게 합격시켰냐면 여기 보세요. 명령 보여요? 명령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야. 이렇게 학교 도와줬어요 또 그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한번 봐봐요. 시정을 뭐 해요? 명할 수 있는 것도 시정명령이에요? 아니에요? 시정명령이면 명령 맞죠? 명령 그러면 누가? 국장. 요래 해갖고 도와줘야 그래도 합격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거는 걱정 안 해요. 이런 거. 자, 그래서 나중에라도 외우시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리고 이제 업무 위탁의 주체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지도 감독인데 요번에는 봐봐요. 공제 사업의 지도 감독이에요. 협회 자체의 지도 감독은 주무장관이 국장이니까 국장이 지도 감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안 쓸게요. 공제 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는 누구? 그러니까 누가? 금융감독원장. 협회 자체에 대한 지도 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어때요? 딱 헷갈리는 느낌이 있지. 그 느낌이 시험에 이제 답인 거야. 딱 그 느낌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총회 의결 내용을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셔야 되고, 아까 지부나 지회는 둘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만들었다는 사실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가끔 이렇게 지문으로 출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 2교시에 이 협회보다도 제가 제일 강조 많이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항상 첫 바퀴 때는 제목을 외우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제안하는 걸 따라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무슨 교육이에요? 실무교육. 무슨 말인지 몰라도 위에다 화살표 뽑으세요. 자, 무슨 말인지 몰라도 위에다 화살표 뽑고, 자, 실무교육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세요. 개설 등록을 위한 교육입니다. 자,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나중에 소공의도 들어가니까 소공의는 개설 등록 안 하지만 하여간에 자격증을 따서 이 업계에 발을 디디기 위해서 처음으로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발 디딘다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개설 등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완벽한 표현은 아니지만 개념 잡기엔 좋아요. 자, 연수교육 보여요? 위로 화살표 이렇게 쓰세요. 거기다가 개정 법률. 자, 개정 법률을 습득하는 교육이에요. 습득.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아주 잘 정리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이 있죠. 위로 저처럼 이렇게 화살표 뽑고요. 중개보조원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으시면 정확하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무교육부터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올해 자격증 따셔가지고 선생님 저 일 좀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자격증 가졌으니까 뭐 이 나이에 누가 저 일 안 가르쳐 줄 테니까 오픈해서 뭐 직원들 좀한테 좀 배워가면서 저 한번 해볼게요. 그런 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실무교육이에요. 근데 연수교육에 대해서 있잖아요. 요 개념이 많이들 틀리는데 연수를 받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연수교육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제가 여러분한테 따끈따끈한 최신 법률을 강의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내년에 이제 10월달 시험 보고 졸업하면 사무실 오픈하는 순간 누가 여러분한테 개정법률 가르쳐 주겠어요? 지금 현재 대통령이 평생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어. 근데 그런 정책들을 모르고 이 고객들을 상대로 중개업한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법률을 습득하는 교육이고 그 법률이 무슨 교육이에요? 연수교육인데 몇 년마다 받아요? 2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초반에는 이런 말 안 해도 그만인 건데 난 여러분이 좀 초반부터 현실 감각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를 해보면 학교 다닐 때 다 공부를 잘한 건 아니실 거예요. 잘했던 분과 못했던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여기 잠깐 봐봐요. 못했던 분들은요. 제목을 제가 먼저 외우라고 할 때 안 외워요. 제목에 개념이 없이 막 봐봐. 내가 공부 정신없이 하는 나 좀 봐봐. 2년이 되기 2개월, 2년이 막 빵꾸 나왔나 지금. 빵꾸나 안 나. 빵꾸 나지? 그럼 애워줘. 머리도 빵꾸가 났어. 그럼 이제 다 했지 막 빵꾸가 나. 그리고 이제 한 달 딱 지나고 2년이 되기 2개월은 무슨 교육이었죠? 그러면 막 생각을 해. 제목이 안 떠올라. 무슨 교육인데? 근데 연수교육인데 시험에는 뭐라고 내겠어? 실무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보다 실무에 관련된 걸 가르쳐주죠. 그러면 그렇지. 어서 봤다. 또 떨어져. 그러면 아이씨 연수교육에 막 이거 동그라미 쳐. 다음에는 딴 거 나오는데 막 동그라미 치고 다녀. 그러니까 제목이 안 된 상태에서 내용을 막 외우면 그게 무너지는 공부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선배들을 어떻게 이제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합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냐면 결국 제가 그 학원마다 또 이게 그 연령층에 따라 이제 강의 내용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연령층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암기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나이들이 연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넣어주려고 노력을 좀 다른 강사들보다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집에서도 저도 연구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제목과 이 내용을 매칭시킬까? 어떻게 하면 많이 합격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한번 간접적으로 들어보세요. 우리 살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배운 거 기억나죠? 기억나요? 비읍.
그 다음이 뭐예요? 시옷이죠. 그 다음은 이응이에요? 그 다음은 지읒이에요? 얘가 몇 번째로 나와요? 첫 번째. 얘는 두 번째. 항상 있다고 수업이에요. 수업이 맨날 있다고야. 어떤 선생님은 판례 위주로 수업하는데 이건 맨날 숫자나 세고 발기인 세 글자 300. 첫 번째 시옷, 두 번째 이응. 맨날 이 수업이 있다고야. 근데 합격점 많이 나와. 참 희한해. 그러니까 나는 맨날 그래. 나도 판례 위주로 전통적인 수업을 해볼까? 그러면 지루해요 수업이. 합격자가 안 나와. 항상 있다고라. 자, 얘는 이응은 몇 번째 교육이에요? 이응은 두 번째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 교육이 여기 무슨 교육이에요? 연수 교육. 그럼 이자예요, 아니에요? 이자니까 이자하고 놀겠지. 항상 수업이 있다고 해야 돼. 예, 봐봐요. 이건 무슨 교육이에요? 실무 교육이죠. 얘는 몇째예요? 첫째죠. 그럼 1년 이내 거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 교육은 무슨 교육일까? 직무교육. 근데 또 이 직무교육이 중개보조원이 떠오르나?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수업했냐면 이게 지읒이에요, 아니에요? 지읒이니까 중개보조원이겠지. 항상 있다고 해요 수업이. 이렇게 해주면 그래도 선생님 건 잘 나왔어요. 그리고 또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이야. 그래서 머릿속에 넣는 게 가장 여러분이 못하는 아킬레스예요. 그래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제가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5월 달부터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5월 달부터 이런 거 준비 다 해놨는데 선생님 아직도 민법이 32.5라 거저. 그럼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럼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해 하지 마. 그럼 뭐 방법이 없잖아. 초반에 열심히 해오갖고 오라고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무교육과 관련된 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개설 등록 신청하는 자 소공. 이것도 봐봐. 여기 시옷이에요, 아니에요? 시옷이니까 소공이지. 여기 지읒이에요, 아니에요? 지읒이니까 보조원이겠지. 금방 외워져요, 저는 이런 거. 많은 거 전수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그리고 연수교육이라는 거는 개정법률을 습득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개정법률을 습득한다는 얘기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개정법률이 필요해요? 없는 사람이 필요해? 있는 사람. 그럼 여기 개공이 자격증 있다 없다? 있다. 소공이 자격증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여기다가 봐봐. 중개보조원 자격증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개정법률이 필요하다? 에듀윌로 온다. 그럼 뭐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나오면 아예 그만하세요. 그 뭐 연수교육이 뭔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문제 내야 되는데 연수를 받아? 보조원도 연수 좀 받으면 안 돼? 연수를 못 받는 이유는 뭘까? 자격증이 없으면 연수를 못 받나? 그러니까 맨날 시험은 망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험 문제에서 나오게 되고요. 자, 직무교육. 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기는 봐봐요. 자, 여기는 시옷이었죠. 이응이었죠. 지읒이죠. 그러면 요게 첫 번째 나왔고 요게 몇 번째? 두 번째. 얘는 몇 번째? 세 번째. 그럼 직무교육은 세 번째 나오는 교육 맞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나오는 교육이니까 교육 시간도 3시간부터겠지. 어떻게 해라도 끄집어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3시간이면 바로 다음이 4시간이니까 3, 4겠죠 뭐.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실제로 기출문제들을 이렇게 보면 실무교육을 교육시간이 12, 16이다. 연수교육을 28, 30이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문제는 시중에 지금 판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다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파트는 말 그대로 단순한기 파트예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자, 고민 없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포상금으로 바로 갈게요. 자, 포상금이 뭔지는 이해 안 시켜도 되겠죠? 네. 자, 그래서 포상금은 말 그대로 일정한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걸 누군가가 신고 고발했을 때 거기에 상하는 대가를 주는 게 포상금인데 자, 요것도 요번 공인중개사 33회 시험에 출제했고요. 선배들 제가 어떻게 암기시켜서 합격 다 시켜드렸냐면 포상금 할 때 포자 보이죠? 이거를 이 5개를 암기시키려고 에듀윌 G4까지 그려가면서 하나하나씩 암기시켰는데요. 예상대로 그대로 적중되었습니다. 자, 이게 5개인데 요번 달에는 일단은 제가 좀 이해를 시키고 34회 시험은 자, 이제 좀 3월부터는 좀 암기 위주로 바꿔드리는데 일단 먼저 이해시켜 드릴게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또는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다 신고 고발했을 때 건당 50만 원을 주거든요. 일단 첫 바퀴니까 일단 이해를 해보세요. 첫 번째, 개설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자 맞죠? 무등록. 두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남의 자격증 같은 거 위조해서 등록했다. 절대로 제가 수업 시간에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등록증, 자격증 양도해요, 양도돼요 하지 마요. 절대로 이 돈 5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자격증 뭐 친구의 아는 사람이 거죠. 뭐 걔가 뭐 폐업을 해서 뭐죠. 절대 하지 마.
하다가 나중에 덤탱이 있어요. 하지 마요. 절대로. 자, 양도대하거나 양수대하 이거 분명히 옆부동산에서 찌릅니다. 찌르면 분명히 자격증 날라가요. 날라가면 3년 쉬었다가 다시 에듀이라서 또 민법개론부터 또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 오늘은 요 체크 표시까지 한번 준비해서 해봤는데 체크 표시를 보니까 누가 아닌 자. 개공이가 뭐예요? 아닌 자가 맨 마지막에 표시 광고를 했다고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시험에 낼 때는 어떻게 속이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 행위를 위반했다 그런 그거는 아닌 거예요. 포상금에. 포상감사에 들어가는 건 개공이 뭐라고요?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했을 때 포상금이니까 개공이가 잘못한 건 포상금 아니라는 걸로 속인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가 자 지난주 저 강의 열심히 했는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밑에다 쓰세요. 55페이지 56페이지라고 잠깐만 한번 적어주세요. 자 55페이지 56페이지라고 적어주시고 자 지난주 거 우리 복습 한번 짧게라도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죠. 자 기초서 55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자 지난주에 제 수업을 들어주신 분이라면 55페이지에 굉장히 화려하게 뭔가 표시가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중요하다고 난리 폈습니다. 그런 데도 있고 지금처럼 편하게 보라는 데도 있고 섞여 있어요. 자 근데 지난주에 제가 55페이지에 1번의 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게 33조 제1항인데 9가지 적혀 있죠. 분명히 제가 그 9가지 중에 8번, 9번 동그라미 치라고 다 해줬어요. 모든하고 똑같이 수업해요. 그 다음 밑에 보면 2번에 누구든지 보이죠? 부녀회장 얘기해가면서 얘기하면서 1번, 2번 동그라미 쳤죠? 자 넘기지 마시고 지금까지 몇 개를 쳤어요? 4개지. 8번, 9번, 1번, 2번 넘겨주세요. 56페이지가 나와요. 거기 위에 보면 번호가 3번, 4번, 5번 있죠. 그것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니까 앞에 번호 4개에다가 뒤에 번호 3개를 조합하면 토탈 몇 개예요? 7개. 요 7개는 애워두면 앞으로 굉장히 우리가 팔방미인처럼 써먹는다. 혹시 집에 가서 여유가 있다면 꼭 7개는 첫 바퀴 때 애워놓으면 1년이 해피해진다. 자세하게 강의를 다 했었어요. 동영상 열어보시면. 근데 오늘 여기 딱 보실래요? 자 여기 딱 보시면 5번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써 있죠. 이거 지난주에 배웠던 거고 자 여기서는 지금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그냥 가볍게만 할게요. 몇 개가 있다고요? 7개. 그러니까 요게 중개사법이 이게 분량이 적어 보여도요. 이게 5개라 오지선다로 내는 게 아니라 이게 7개에다가 8개에다가 9개에다 10개에다 11개니까 포상금 사유를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암기를 할 때는요. 11개가 몸에 장착이 돼가지고 언제든지 옆구리를 푹 쑤셔도 랄랄랄랄랄라 튀어나올 정도가 돼야 이 과목이 고득점이 돼요. 확실히 이거는 중개사법은 민법하고 좀 달라요. 암기 위주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도와드릴 거고 올해도 뭐 많이 도와드려서 합격자들 뭐 에듀윌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올해도. 자 합격자 현황 드라마 여러분들 네이버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올해 합격자 몇 명 나온지 들으셨어요? 네, 27,900명이에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26,900명이었거든요. 올해는 27,900명이라서 올해 33회 시험은 32회 시험보다 합격자가 1,000명 늘었어요. 네, 실제로. 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도 자 그래도 중개사법이 좀 쉽게 나와가지고 2차 합격자들이 뭐 대거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차 민법개론 또 한 문제씩 받아줘서 합격자가 27,900명입니다. 정확하게. 자 내년에 여러분들도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 자 그다음에 검사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했을 때 지급하고요. 자 이것도 외우기 되게 쉬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아까 기억해요?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기억하죠? 몇 분의 몇 이상? 100분의 10 이상이었지. 근데 여기는 100분의 50이네. 100분의 10 아니네. 이거 10이라고 내면 당하지 않는 방법. 봐봐요. 건당 얼마? 50만 원이니까 100분의 50이겠지.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국고 보조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포상금 결정되면 1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찾아가면 n분의 1로 균등하게. 오늘도 민원 접수, 내일도 접수, 모레도 접수, 하루에 막 몇 건씩 계속 접수돼.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건 이상이죠. 이럴 때는 누구만 줘요? 뭘 누구만 줘요? 최초만 줘야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도 이제 우리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체크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읽어볼까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이걸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지자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해당하는 수수료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외우고 넘어갈게요. 이거 강의할 게 없어요. 제가 어떻게 선배들을 많이 도와드렸냐면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자, 한번 여기 보시고, 자, 보실래요? 자, 여기 제가 밑줄 친 거 뭐에 응시해요? 자격시험에 응시하죠. 그럼 여러분 한번 얘기해봐. 시험에 응시하면 무슨 증을 받아요? 어? 아니, 자격증을 받아야지. 응시증을 받으면 어떡해. 아니, 응시증은 다 받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시험에 응시하면 무슨 증을 받아? 자격증을 받아야지. 기다리세요. 개설 등록을 신청했죠. 강남구청 가서. 자, 그러면 무슨 증 받아? 뭘 받긴 등록증이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했죠. 그럼 여기는 신고증, 신고 확인서를 받지. 그래 놓고 나서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에는 재교부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붙여보면 시험에 응시, 자격증, 재교부, 등록에 신청, 등록증, 재교부, 설치 신고, 신고 확인서, 재교부. 그래갖고 이제 선배들하고 좀 웃기긴 하지만 많이 합격시키고 싶어가지고 막판 되면은 맨날 뭐 어째교부, 뭐 어째교부, 뭐 어째교부 이런 식으로 끌어가면서 했더니 인터넷에 많은 분들이 뭐 어째교부 강의를 그따구로 하네. 도대체 뭐가 뭘 재교부라는 거야? 하면서 심지어는 멍멍재교부, 멍멍재교부는 뭔가요? 막 이런 글들도 막 선배들이 글 남기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단순 암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반에 그냥 편안하게 보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위탁한 자 승인 얻어 결정한다. 이것도 참고하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자, 이런 걸 공부해. 제가 넘어가는 거에 막 연연하지 말고, 자, 봐. 지금 여기 딱 보면 제목 보고 얘기해. 이게 뭐예요 지금?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매 별표만 치지 말고 집에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저한테 확인하고 싶으면 잠깐 쉬는 시간에 와요. 내 앞에 딱 써서 교란행위 7개 제가 읊어보세요 하고 딱 시간 드릴게요. 1번이 뭐 2번이면 한번 읊어봐봐요. 애우려면 되게 많은 시간이 흐를 겁니다. 그래서 교란행위 몇 개 있다고요? 7개가 있는데 그거를 뭐 한다고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영하겠다는 얘기야. 그 7개. 그래서 그 7개는 필수 암기 코스예요. 여러분 기초 강의 때도. 자, 그래서 그 7개가 지금 다 읽지 않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음 페이지에 보면 5, 6, 7개. 이게 지금 있었던 게 아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초서에 55페이지, 56페이지에 있었던 아까 7개 기억하죠? 그 7개를 그대로 제가 지금 발췌해서 다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을 신고센터를 국장인 내가 운영할 테니까 찔러라고. 내 이씨를 가만 안 놔둘라니까 찔러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고센터가 요즘에 현 세태이기 때문에 올해도 저는 이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됐던 신고센터가 됐던 간에 이 부분은 올해 34회도 시험에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기초 때 지금 제가 굉장히 열심히 강의하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설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72페이지 쭉 이렇게 내용들로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그냥 너저리 안 할게요. 자, 너저리 안 하고 그냥 막바로 가겠습니다. 자,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기초서 내용에 자, 막바로 갈 테니까 요 그림이 73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그냥 막바로 찾아주세요. 자, 73페이지 찾았어요? 자, 여기다 좀 전에 앞에 있는 화면들 제가 한 번에 넣어서 할게요. 지저분하게 수업 안 할게요. 자, 깔끔하게 할 테니까 잠깐만 저한테 시간 주시면 지난주에 했던 것까지 제가 여기다 넣어가지고 한 방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업 안 들으시거나 또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준비한 공간에다가 설명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자,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지난주 인터넷 강의를 한번 열어보면 제가 이런 수업을 했어요. A가 제 동생이다. 근데 요 막내 동생이 어디 사냐면 동탄 신도시 알죠? 동탄. 거기 살아요, 진짜로. 근데 형 여기 집이 5억 정도 됐는데 요새 요 동네 우리 동네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2주 전에. 그래서 제가 야 니네 동네만 떨어지냐 뭐 안 떨어지는 동네가 어딨냐 뭐 뉴스 보면 난리도 아닌데 뭐 아 형 근데 요새 우리 동네에 부녀회에서 아파트 값을 5억 아래로 내놓지 말자고 형 안내 방송도 나와.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담합이 벌써 시작됐구나. 이걸 우리 수험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해주면 좋은 아이템이 되겠구나 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부녀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자 여기다 조금 각색을 제가 해볼게요. 뭐 제가 부녀회장님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법에 있는 내용들을 유추한다면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럼 부녀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앞으로 아무리 집값이 떨어져도 우리가 그 아래 가격으로 안 팔면 우리 동네 가격은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냐. 거래가 되니까 그게 시세가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는 얼마 아래로 내놓지 말자. 5억 아래로. 그 5억보다 낮은 거 5억에 올리자 해서 여기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갑, 을, 병, 정 이렇게 네 사람이 있는데 요새 이제 막 4억 8천 막 9천 요까지 내려오니까 부녀회에서 연락했죠. 그랬더니 을병정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5억까지 가격 방어합시다. 해서 집주인들하고 다 얘기해서 매물을 다 5억의 가격을 다 맞춰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 맞춰놨는데 이 중에서 딱 한 부동산인 갑이라고 하는 부동산만큼은 그대로 초급매로 나온 4억 5천의 금액을 올려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난주 수업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부녀회장은 이렇게 갑이라는 분한테 연락해가지고요. 어때요? 자, 좋은 소리 하겠어요? 싫은 소리 해요? 선생님. 아니 내가 알아보니까 당신도 여기 입주민이라며요. 아 예 저도 입주민입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도 아파트값 떨어져서 좋을 게 뭐가 있냐고. 당신 아파트값도 떨어지고 4억 5천에 계약되면 5억 되는 것보다 복비도 낮을 텐데 왜 당신은 그 협조 안 하시냐고 말이지. 아침부터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아까 매수인한테 복비 못 받아서 지금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잖아요. 왜? 또 쉰 거야? 자, 또 10분 쉰 거야? 자, 자, 욕 바가지로 먹고 이제 전화 끊었는데 이제 누가 전화 와요? 예? 부녀회장이 전화 올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자, 전화하고 난리 필 거 아니에요. 당신 왜 협조 안 하냐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갑은 부녀회장님한테 어떻게 죄송하다 그래요? 네가 뭔데 나한테 전화해서 이 짓거리냐 그래요? 네가 뭔데 나한테 전화해서 이래라줘. 내가 내 사업하는데 네가 내 눈치 봐야 되냐고. 네가 내 월세 내주냐고.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고. 근데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럼 부녀회장님은 거꾸로 죄송하다 그래요. 너 하나 문 닫게 하는 건 유도 아니에요. 당신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부녀회장 타이틀 걸고 당신 문 닫게 할 수도 있어. 내 입주민한테 다 얘기할 거야. 당신 때문에 집값 다 떨어진다고. 저 갑부동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그럼 갑은 죄송하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딱 간단해. 자 이제 결론 얘기해 줄게요. 여기는 갑은요. 여기는 부녀회장님하고 싸울 거 없어. 뭐 이렇게 설왕설래해. 자 그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이 갑이면. 아 얘기해봐. 아 열 받는다고 해야 이제 신고센터 갈 거 아니야. 아이씨 뭘 또 열을 안 받고 알았다 그래 또. 아이씨 안 맞아 나하고. 아이씨 자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아까도 지금 매수인 때문에 복비 200만 원 또 어떡하냐고 이쪽 뒤지게 얻어먹고 진짜 이교시 때문에 부녀회장한테 이거 얻어먹고 내 갈 길이 아닌데 이거 진짜. 자 일단 북구 걱정해. 일단 북구 학원에서 일단 붙여놓은 줄게. 알아서 해 이제 그 다음은. 자 그래서 이제 열 받았죠. 그럼 열 욕할 것도 없어. 뭐 욕해 뭐 똑같이 뭐 그러면 부녀회장이 하는 소리 다 녹음했죠. 저기 핸드폰에. 그 민원인이 갑이야. 그럼 갑이면 잘 들어요. 여기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했는데 어디다가? 한국부동산원에다가. 그럼 여기 녹음 다 해놨잖아. 그래갖고 여기 있는 갑이 여기다가 이제 민원을 딱 접수하라고요. 여기 화성에 동탄인데요. 여기 SK뷰 아파트 입구에 있는 갑부동산인데요. 부녀회장 전화 와서 쌍욕을 했어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녹음 다 해놨으니까 이거 다 보내드릴게요. 아주 대바람부터 연락 갖고 쌍욕을 하고 5억 아래 내놨다고 아주 담합하라 안 한다고 그냥 문 닫게 한다고 너 하나 문 닫게 하는 거 유도 아니라고 난리 핀다고. 자 녹음 파일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부녀회장이 그 강의할 때마다 이거 느끼는 건데 한 2년 됐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명이 지금 깜빵 갈 때가 됐는데 뉴스가 안 나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가면 수업 시간에 좀 재밌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올해는 한 명 갈라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요 강의한 다음부터는 좀 조용한지 별로 아직은 안 갔더라고요. 가야 재밌잖아 수업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또 부녀회장? 그 부녀회만 있는 게 아니라 블로그 뭐 땡땡만 말아요.
무슨 맘 그 운영자도 한 명 갔다 와야 내가 수업이 재밌게 할 수 있고 다음 연도에는 땡땡 맘으로 바꿔서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직 깜빵을 안 갔어요. 예, 가면 제가 재미나게 강의 또 해줄게요. 예, 그럼 또 온다는 얘기인가? 자, 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원을 접수해. 그럼 신고센터에서는 알겠습니다. 화성 동탄이군요. 떼댕 아파트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 확인해 봐야 되니까 접수 받아서 자,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경기도 화성시 동탄이잖아요. 그럼 여기 시도지사는 누구예요? 경기도지사지 누구야? 경기시장 그러면 안 되지. 자, 경기는 도예요. 그다음에 여기 등록관청은 노드예요. 아니지, 화성시장이지. 왜냐면 여기는 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구가 없으면 시청으로 가고 구가 있으면 구청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자, 그래서 경기도지사, 시도지사는 누구라고요? 경기도지사 앤드 미시니까. 그다음에 등록관청은 누구? 화성시장한테 여기 한국부동산원에서 오늘 민원이 접수됐어요. 화성의 동탄의 떼댕 아파트 갑이라는 부동산에서 접수됐으니까 그거 조사 좀 해주세요. 갖고 그거 조치해 주세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담합행위 하는 거 있으면 이 검찰이 고발 조치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고발 조치하면 부녀회장은 깜빵 3년 3천이니까 깜빵 3년 가야 되니까 그거 조치해 주세요. 법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사해요, 안 해요? 하겠지. 그럼 조사해가지고 여기 신고센터에다 자기들이 조사를 했더니 진짜 그 동네에서 담합행위가 벌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 부녀회장 부분은 제가 이만저만 해결했다 또는 이렇게 조치했다 하는 거를 며칠 이내 통보해요. 10일 이내. 그럼 이제 10일 이내 했으면 신고센터는 누구한테? 국장님이 만든 단체니까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국장님한테는 언제까지 해요? 10일 이내 하는 거 아니에요? 10일 뭐예요? 10일까지예요. 그것도 언제? 매월 12일까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이제 국장님은 보고 받아서 아, 이게 또 시작이구만. 단합행위가 야, 집값이 올라갈 때는 올라갈 대로 담합하더니 내려갈 때는 내려갈 대로 담합하는구나. 야, 이건 참 부녀회장 끝도 없구만 하고 이제 접수 받아요. 보고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원에서는 민원 접수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는 갑한테 저 부녀회장 이만저만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 결과 나올 거니까 기다려주세요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되는 과정인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과정을 그림으로 보셨을 때 경우의 수가 5개 아니에요? 과정이 1, 2, 3, 4, 5 5개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게 우리 시험에 오지선다야. 얘는 매력 덩어리잖아. 그러면 딱 이래갖고 이제 시험에 내는 거야, 이제 연결해서. 다음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 세트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에서 맞는 것 틀린 거 찾아라. 하면 여러분은 거래질서 교란행위 7개와 여기에 절차를 외워서 딱 쓰면 2.5점을 먹는 거예요. 그게 1년이란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는 건데 자, 제가 여기 조금 눈에 띄게 한번 도와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좀 강렬하게 형광펜을 한번 쓰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빨간색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는데 하얀 바탕에는 잘 보일 것 같아서 한번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것 같냐? 당신은 모의고사 낼 때 어떻게 내냐 물어보면 봐봐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고센터인 한국부동산원에다가 그 결과를 통보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그 통보는 매월 10일까지 통보해주면 되죠? 아니에요? 아니 매월 10일 어서 봤잖아.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건 이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야, 중개사법은 다 알아먹겠어. 근데 점수는 못 알아먹는 민법하고 똑같아. 걔는 못 알아먹어서 못 풀고 얘는 못 외워서 못 푸니까 점수는 비슷해요. 근데 화는 얘를 더 내. 왜? 알아먹는데 틀리면 더 화가 나나 봐. 못 알아먹고 틀리면 화가 좀 덜 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또 한 번 문제 낼까요? 여기 보실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잘 보고 얘기해요. 자, 신고센터가 국장님한테 그 결과 제출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그 결과 제출하는 건 10일 이내 결과 제출해주면 되죠? 에이, 매월 10일이잖아. 자꾸 속여. 이런 식으로 이제 월별 모의고사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 돌아가는 거야. 그럴 때마다 이제 본인이 애웠으면 너무너무 쉬운 거고 못 외웠으면 이제 달별로 마음의 상처만 받다가 5월달 되면 상담하러 와서 2차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한 명씩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매년.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매년 겪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또 한 명이라도 이렇게 도와드려서 끝까지 완주시킬까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강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10일 이내와 매월 10일을 딱 장난치는 걸 잡아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여기가 시예요, 아니에요?
한번 봐봐봐요. 제가 어떻게 강의하나. 등자 맞죠? 그럼 여기 시자와 등자를 제가 적었어요. 조합하면 뭐가 돼요? 시등이, 시등이. 맞아요? 그럼 시등인데 시에다 비읍자 붙이면 뭐가 돼요? 10이죠. 10. 10등이죠. 예, 10.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비읍자를 붙이면 10이 되니까 여기는 10이 되는 거야. 말도 안 돼. 7이나 5라는 말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잘 봐봐요. 근데 신고센터에서 국장한테 갈 때는 10이니까 여기도 10이라는 말은 물론 이내와까지도 다른 건 맞아. 근데 일단 표면적으로 11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 표면적으로. 이내와까지는 달라요. 그러면 결국은 10이라는 숫자가 똑같으니까 여기서 갈 때 10이 나오면 여기서 갈 때도 10이 나와. 근데 여기 국장님을 만나러 11이가 가잖아요. 11이가 만나러 가면 국장님은 11이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너 혼자 오지 마. 가서 매월이 데리고 와 이래요. 왜 그러냐면 국장님이 좋아하는 애가 매월이거든. 어디 혼자 와? 매월이 데리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누굴 좋아해요? 그럼 국장님이 높아? 신고센터가 높아? 국장님이 높지. 그럼 국장님이 좋아하는 애가 누구야? 그럼 아래 것들은 매월이를 탐하지 마. 탐하지 마. 정상적이지 못해. 1년 내내 이렇게 해주면 그 몇몇이야. 그래서 아래 것들은 매월이를 탐하면 안 되니까 매월이하고 놀면 안 돼. 그래서 10일만 나와야 돼. 정상적이야? 근데 이래야지 또 좋아해. 웃긴 거야 이게. 자, 인생이 씁쓸하다니까 집에 갈 때 이렇게 해야 되나 싶고. 자, 강의가 맨날 변질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국장님이 좋아하는 건 매월이야. 부작용사를 얘기해줘요. 이제 알았다가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주가 지나잖아. 그럼 국장님이 누굴 좋아해? 그럼 매월이요. 그래요. 그럼 내가 뭐라고 문제 와서 어디서 좋아했나요? 어디서 좋아했죠? 그리고 물어봐요. 그럼 2주 있다가 어디선가? 그리고 막 기초서를 앞으로 넘겨. 그런 모습이 2주 후에 여러분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네가 언제 강의했니? 이러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휴, 한장할 노릇이에요. 아니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얘기해봐. 뭐가 이해가 안 돼? 이해 안 되는 거 얘기해봐. 뭐 부녀회장이 모르겠어? 뭐 쌍욕을 하는 걸 이해가 안 돼? 10일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 뭐가 안 가? 다 가. 근데 다 합격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현실적인 강의들을 제가 3월 5일부터 할 수 있게 여러분이 1차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십시오. 그럼 제가 국장님이 또 매월이를 항상 좋아하는 건 아니야. 안 좋아하는 데도 있어. 그래야 뭐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은 막 그냥 그 농담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 이제 참 속상하고 그래요. 자. 오늘 자, 뭐 9장은 이렇게 좀 쓸데없는 얘기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10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가 오늘 수업의 하이라이트거든요. 자, 좀 진지함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도 감독과 행정 처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요거를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들어가야 여러분이 이해가 가는데 행정 처분은 시험 문제가 4개에서 8개까지 나옵니다. 뭐 아주 그냥 쏟아집니다.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조금 나와도 요 정도는 나와요. 세네 문제는 베이스로 나와요. 그래서 베이스 10점 깔고 시작하니까 이거 말고 이제 10장 이후에 12장이라고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8개 깔고 시작해. 거기는 올해 9문제 나왔어. 아, 거기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어마어마해요. 자, 일단 기다리세요. 이제 책이 뒤로 갈수록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앞에 용어의 정의 이런 거보다 이게 훨씬 어렵거든. 자, 잠깐만 들어주시면 지도 감독이 뭐고 행정 처분이 뭔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첫 수업이니까 기초 과정에는 좀 기초를 좀 탄탄하게 사례 예시를 들어서 이 파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베이스를 깔아드릴게요. 자, 칠판 보시면 제가 실무해본 경험을 여러분한테 아주 쉽게 한번 전달해 볼게요. 제 사무실이 요번에 여러분들 용산 이만저만 뭐 사태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더 많은 얘기는 안 할게요. 거기 이제 이게 이태원 그 쇼핑로에 그 소방서가 하나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제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용산구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등록관청이 용산구청입니다. 자, 근데 강의하고 있는 제가 사무실이 이제 그 옆에 있었는데 중요한 건 용산구청에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지도 감독하러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와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와가지고요. 계약서 다 갖고 와보세요. 확인 설명서 다 갖고 와보세요 하면서 그 확인 설명서에 체크된 거 다 했는지, 도장은 막도장 찍었는지, 계약서에 거래 금액하고 다운 계약서 장난짓거리 안 하는지 쫙쫙 조사해요. 들어와가지고. 근데 되게 기분 나쁠 정도로 스트릭트해.
그래서 마치 무슨 범죄자도 아닌데 계약서. 그러니까 여기 확인 설명서 이거 체크리스트 빠졌네요. 벽면. 아니 저 공무원님, 아니 신축 아파트인데 거기 벽면은 뭐하러 체킹해요? 새 건데 당연히 할 필요도 없죠. 아니 그러니까 법에 새 거는 하지 말라고 있냐고요. 없는데. 그럼 안 하셨네요. 끝. 그냥 업무 정지야. 그냥 짤 없어. 그럼 법대로 하는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아 뭐 한 번만 봐주고 그게 뭐 그날 바쁘고 뭐 제가 정신이 없고 애가 아프고 뭐 그러니까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냥 업무 정지야. 굉장히 기분 나빠. 받아봐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임선정은 받아봐요. 붙어야 받지. 아이씨, 진짜. 매월이는 누가 좋아해요? 국장님이 어디서? 응? 온 사방? 뭐 벌써 또 앞으로 넘긴다. 또 책 이 두 명 또 넘긴다 앞으로. 자. 신고센터. 예, 자, 시험을 오늘 가야 되는데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임선정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사실 알겠지만 이제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에 이제 사무실 갔다 오고 뭐 이렇게 막 되게 바빴어요. 재밌게 살았죠, 되게 바쁘게. 근데 요즘 나이 들어서 이제 못 하겠어요, 힘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직원이 4명이 있었는데. 자, 그럼 이제 용산구청에서 와가지고 도대체 여기 대표 임선정 씨는 어디 갔냐 도대체. 지난번에도 와도 출타 중이라 그러고 그 뭐 출타 중이겠어. 지금 이러고 있겠지. 국장님이 누구 좋아해? 매월이 이러고 있겠지. 용산구청 공무원이 왔을 때 이해 가요? 뭐 재교부 이러고 있겠지 어디선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용산구청에서는 도대체 임선정인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임선정 거 걸어놓고 이것들이 장난짓거리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죠. 이해돼요? 여기 중에 하나가 대표고 임선정 거 빌려서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하도 없으니까 저희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임선정 씨는 들어오시긴 들어오시나요? 네. 그러면 임선정 씨한테 다음 주 그 월요일 날 계약서 들고 저기 용산구청으로 오라고 전해주세요. 근데 계약서 들고 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들고 오라고 했으면 제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힌트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배째 그럼 불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배째 뭐 진짜 사람 오라가라 그래 지들이 또 오면 되지 하고 불응하게 되면 저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 받아요. 저희 사무실이.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는데 제가 굳이 불응할 이유 뭐 있어? 그래서 계약서 들고 갔지. 뭐 보여줄 게 뭐 있어? 보여주면 되지 뭐. 가 들고 갔지. 근데 저희 계약서는 저희 사무실 계약서는 제가 그 구글에다 광고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계약서는 전부 다 계약서를 영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계약서 쓸 때 임대인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임대인을 영어로 레서라 그래요. 레서. 그다음에 임대인을 레스이라 그러거든요. 다 영어로 써요, 계약서를. 그러니까 계약서도 여기 법인들하고 이렇게 계약서 쓰면 계약서가 영어로 된 게 한두 장이 아니라 계약서만 하면 한 20장 돼요, 막. 그래갖고 막 5만 조항 다 써 있어. 예를 들면 벽에 망치로 구멍 뚫으면 구멍 뚫려 있죠. 못 박으면. 그럼 나중에 나갈 때 못 박았을 때 구멍 뚫린 것마다 하나하나씩의 손해배상 금액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상복구 안 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마루에 이게 대리석 바닥이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나면 뭐 한다 이런 것까지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거를 중개업자들이 다 사진 찍어갖고 완벽하게 해야지 이 계약서가 통과가 돼. 법무팀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릭트해요. 그래서 뭐 계약서들 많으니까 그거 들고 갔지 뭐. 그럼 계약서 들고 용산구청 갔지 뭐. 그럼 용산구청에서는 제 계약서 읽어봐요, 안 읽어봐요? 읽어봐요. 한글이에요, 영어예요? 해석이 돼요, 좋은 말이에요? 네, 좋은 말이지. 예, 그러더니 빠른 속도로 막 넘기더라고. 예,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임선정 이름만 찾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다 도장은 찍어야 돼, 안 찍어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본 건 딱 하나 질문이었어요. 등록된 거예요, 막도장이에요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등록된 겁니다 그랬더니 빨리 가시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라고 난리 피더니 3분 만에 끝났어요. 그리고 확인 설명서도 왜 못 보는 줄 알아요? 지금은 영어 버전이 있었는데 제가 강의할 때는 저기 실무할 때는 확인 설명서가 영어 버전이 없어요. 그래서 한글 버전을 갖다가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서는 한글 버전으로 확인 설명서를 쓸 수가 없어요. 미국같이 체크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계약서니까 확인하고 가세요. 3분 만에 나왔어요. 예, 이게 지도 감독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 찍은 도장이 등록된 겁니까 했는데 제가 만약에 등록된 게 아니고 막도장 찍었을 수 있죠. 그럼 저 이거 페널티 받아요. 이 페널티가 자 암기시키려고 제가 생쇼를 하는 거예요. 제재가 이거예요. 안 웃을 거면 내비둬. 자, 최선은 다할게. 안 웃는 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나 보네. 자, 무슨 정지예요? 그래서 업무 정지야. 그래서 업무 정지 내리려고 물어보더라고. 확인하시라고. 그냥 알았다고 가시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맞지 뭐. 그럼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뭐
확인설명서 없으니까 못 썼고, 뭐 계약서, 뭐 렌트인데 뭐 가격 갖고 뭐 양도세를 포탈할 것도 아니고, 뭐 세금 신고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법에 중개사무실 사장님은 강의하지 말아라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중개업 하면서 옆에다가 커피숍도 차려서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안 돼요? 커피숍 사장님이 중개업소 차려도 돼, 안 돼? 되지. 안 되려면 뭐 있어? 대한민국 커피법에는 중개업소와 커피법은 커피는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 하는 거지.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 사무실을 감독하는 게 지도 감독이고요. 제가 뭐라도 잘못한 게 있다면 제가 좀 전에 업무정지 받았을 수도 있죠. 만약에 잘못했다면 그런 거를 바로 행정처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야, 아니 그러면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남의 사무실에 들어오면 법적 근거가 있는 거야?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인중개사법 제 27조 감독상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준비한 거예요. 이게 공인중개사법 제 27조에 있는 거를 제가 화면 준비한 건데, 자 지금 보시면 감독관청 중에 여기 봐봐요. 여기 누구예요? 이게 용산구청이에요. 자 여기 누구예요? 임선정, 임사장. 그러니까 용산구청에서 들어와 갖고 임선정이한테 계약서 내놔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냐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보고 요청, 계약서 들고 자 들어오세요. 그리고 계약서하고 확인설명서 지금 다 가져와 보세요. 그게 뭐예요? 자료 제출.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용산구청 담당 공무원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니까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럼 그대로 좀 법대로 한 거야. 그분들은. 공무원으로서 할 도리 똑바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고, 아무리 담당 공무원이라도 지나가다 심심해서 들렸어요. 그러면 안 되지. 업무 방해잖아. 심심할 때마다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오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영업을 해? 계속 와서 계약서 달라고 그러고 손님 계약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래 동향의 파악. 예를 들면 서울에서 용산이 집값 상승률 1이다. 그럼 뭔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을 수 있죠. 이것들이 장난치나. 두 번째가 제가 좀 전에 계약서 달라 그럴 때 안 드린다든지 계약서에 막도장을 찍었다든지, 특히 막도장 찍은 것은 이 법 위반 행위 아니에요. 위반 행위 맞죠? 등록된 거 안 찍고. 그러면 저에게 내려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그랬죠? 업무정지. 이런 업무정지 같은 처분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행정처분.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무 해보면요, 지금 이 법조문을 읽어보면 그냥 아유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법에 써놨네 이런 느낌이지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안 외워도 돼. 그리고 나서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공인 임사장이 이해되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약서 들고 용산구청 들어오래요. 그래서 오전 수업 끝나고 계약서 들고 갔는데 제가 안 갔다는 얘기는 봐봐. 안 간다는 얘기는 거부, 방해 뭐 한 거예요? 기피, 배째 난 못 가. 니들이 와. 이것들이 오라가라야. 그럼 저 영업정지 받는다니까요. 근데 제가 굳이 안 갈 이유가 없잖아. 다 법대로 지금 써 있는 거 그대로예요.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가 거부, 방해, 기피, 배째 나는 못 가 이러면 이때는 과태료예요. 정확하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냥 좋은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수업의 남은 시간들을 대폭 할애할 게 바로 행정처분이라는 부분을 강의를 할 건데요. 자, 지금부터 잠깐만 시간 주세요. 자, 이제 별표 10개짜리가 나옵니다. 자, 집중. 자, 이 행정처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면허증 있죠? 자, 면허증. 제가 이번 달에 컨셉이 자동차로 이해를 많이 시켰어요. 지금 1차 첫째 주부터. 그럼 면허증으로 따졌을 때 연말이잖아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뭐야? 그럼 이거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죽고 싶으면 그냥 차 끌고 그냥 한강 가서 코 빠지고 혼자 죽으면 돼. 근데 괜히 술 먹고 남의 얼마나 사람들 피해 주니까 이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 생각해봐. 음주운전 자기 여러분 아들이 다쳤다 생각해봐. 이거 갈아먹고 싶죠. 절대 하시면 안 돼. 그래도 분명히 누군간 해. 그러면 이분들에게 뭔가 페널티를 내야 돼. 그래서 강력하게 내리는 게 면허 뭐예요? 취소. 그보다 조금 낮으면. 그래서 이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니까 우리가 이 면허는 아니잖아. 등록 자격이니까 이건 뭐예요? 취소. 이건 뭐야? 정지. 이런 취소와 정지 이런 처분들을 우리는 법에서 행정처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행정처분이라고 부르고, 자 오늘 여기 75페이지 페이지 적어놨는데 이 표 있나요? 별표 10개짜리입니다. 뭐 선배들한테도 매번 얘기했어요. 이건 무조건 암기해. 이거 별표 10개. 뭐 10개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게 3개라도 꼭 해놓으세요. 반드시 암기. 자, 오늘 웬만하면 제가 집에 가서 복습 안 하라고 하는데 이 표는 좀 외우고 민법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한 10분만 시간 내서. 자, 그러면 좀 전에 행정처분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외워요? 취소, 정지, 취소, 정지,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세트.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도 여기 봐봐. 취소, 정지,
취소 정지. 이게 면허 취소고 이게 면허 정지인 거야. 그다음에 요거를 또 묶어서 세트로 보면 취소 정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면허 취소가 면허 정지와 세트라면 등록 취소는 뭐와 세트예요? 업무 정지. 자격 취소는 뭐와 세트예요? 자격증. 그렇게 외우면 되게 쉬우니까 뭐 이걸 등업자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취소 정지,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이렇게 외우시면 충분히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지정 취소가 있는데 이거 취소자 붙은 거 맞는데 거래정보 사업자는 우리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그렇게 진지하게 안 내요. 이 위에 있는 취소 정지 여기에서 이제 합격자 불합격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얘기해 줘 볼까요? 자, 요거 보고 얘기해 봐요. 개업공인중개사 보여요? 선배들이 제일 많이 실수한 것부터 다 얘기해 줄게. 자, 선배들이 바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를 못해서 했지 바보들은 아니더라고요. 개공이 맞죠?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자, 얘기해봐.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자격증 있으니까 자격정지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지.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앞에 형광펜을 왜 칠해놨을까 내가 이걸 왜 형광펜을 칠해놨을까? 그렇게 자격증이 있죠. 네, 자격정지 대상되죠. 내면 그렇지. 자격증 있는데 못 받겠니? 다 나가 자빠져 추풍낙엽이 되는 거야. 분명히 저는 1년 동안 뭐라고 강의한 줄 아세요? 개공에게 내려지는 정지는 업무정지, 소공에게 내려지는 정지는 자격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자격증 있는데 못 받겠어? 아, 이런 공부들은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제발 선배들이 했던 거 시행착오 겪지 말고요. 처음에 발 디딜 때 정확하게 좀 해서 졸업하십시오. 그리고 자, 이제 등록 취소로 딱 들어가게 되면 여기 기속이라는 거하고 재량이라는 게 있는데 기속이라는 말 옆에다 써놓으세요. 요거는 하여야 한다. 자, 기속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하여야 한다. 재량이라는 건 뭐냐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속과 재량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에 있는 사유고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에 있는 표현인데 자, 이 38조 1항에 있는 게 우리 법에 몇 개냐면 8개가 있고요. 역시 이번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예상대로 출제했습니다. 막 선배들 막 책받침 만들어서 막 부처님 스님 그려가면서 난리 폈는데 예상대로 부처님 스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 임선정 암기법 이런 거 한번 이따 유튜브 쉬는 시간에 쳐보세요. 그럼 제가 막 어떻게 막 생쇼를 해서 암기시키는지 제 모습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38조 제2항의 상대적 등록 취소는 등록 취소를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우리 법에 11개나 있어요. 이거 다 외워야 돼. 예, 그래서 여기 파트가 전부 암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별표 10개짜리를 제 마음이 전달돼서 끝까지 가느냐 중간에 암기 못해서 그냥 맨날 그냥 헤매다가 1년이 끝나느냐는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암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많이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만 따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는 재량, 자격 취소는 기소, 재량 알아두시면 되고 등록 취소 받으면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자격 취소 받으면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규정이 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넘겨서 자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절대적 등록 취소 있는 거 보여요? 자, 요 얘기들은 조금만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 화면부터 잠깐 쉬었다 와서 진행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